우리 오늘 특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특검. 네. 어제 세 분. 세 분이 어쨌든 지명이 됐습니다. 네, 세 분이 다 지명이 됐는데 네. 제일 사실은 그 관심이 모아졌던 게 바로 내란 특검. 내란 특검. 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물론 조은석 특검이죠. 모든 특검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조은석 특검이 네. 지명이 되면서 뭐 이제 공식적인 활동을 개시했다고 봐도 될 것 같고 네. 팀을 꾸리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7월 초로 잡고 있죠. 네. 특검부가 아마 6명인가 그럴 겁니다. 내란 쪽이.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떤 변호사님이 네. 뭐 특검보로 연락을 받고 뭐 이제 타진을 했는지도 오늘 좀 이래저래 듣고 왔는데 네. 그분의 이제 의사가 뭐 이제 공개가 되면 아마도 이제 특검보로 들어가시겠죠. 아유 뭐 가서 열심히 하셔야죠. 예, 근데 여기 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다뤄봤습니다만은 당적이 아예 없는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네. 민주당에서 2명 추천 몫이 들어갔고 네. 조국혁신당에서 1명 추천 몫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이분들은 뭐 다 훌륭한 분들일 거예요. 네. 예, 뭐 역량이나 이런 거에 큰 뭐 이견이 없는 분들만 추천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대통령이 선택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특검은 이제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어우, 덥네. 어쨌든 특검 네. 지명 이후에 그렇죠. 특검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가 굉장히 좀 관심이고 그렇죠. 참고로 이제 조은석 특검은 네. 제가 정치인들 몇 분께 얘기를 들은 거를 종합하자면 수사는 예. 사실 수사하는 능력이나 실력은 어. 뭐 이 조은석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수사력이라고는 합디다. 조은석 특검이 지금 민주당 예. 의원 중에 과거에 네. 조은석에게 수사를 받아서 굉장히 굴욕감을 느꼈던 전례가 있었던 분도 있는데 네. 그분 말씀으로는 내가 좀 굴욕감을 느꼈지만 네.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토닥이가 어려웠던 수준의 인간이다. 네. 이런 평가들도 달렸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뭐 어쨌든 이 사람이 수사의 의지나 네. 조은석 특검의 수사의 의지나 수사의 역량이나 결과물을 내는 거에 대한 기대는 좀 하게 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쨌든 실력을 보고 잘 네. 선택을 하셨다고 보고요. 근데 네. 저는 솔직히 평가를 해보자면 저는 그래도 특검이라는 게 수사 주체이기 때문에 그 김건희 특검, 네.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 판사들을 제가 일반화하는 건 아닌데 그냥 판사들의 특징이 정답을 내리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특검의 의지라고 보거든요. 네. 수사 의지. 네. 그러면은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민중기 특검이 이제 수사를 처음 해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주저주저할 가능성도 좀 있다. 예를 들어 뭐 국민의힘에서 명태균 수사했는데 막 이준석 관련 증거들이 막 나오고 예. 윤상현 관련 증거들이 막 나와. 그럼 밟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이런 거 뭐 정치적으로 뭐 걱정이 된다든지 뭐 이런 고려들 때문에 뭐 스톱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나는 염려가 되는 거야.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예. 나름의 그 판사들의 그게 좀 있거든요. 예. 걱정은 좀 되는데 그래도 한켠 위로를 삼자면 우리가 동시에 3특검을 해본 적이 처음이잖아요. 역사상 처음이죠. 네, 근데 이 3특검이 공교롭게도 말이죠. 다 각자 수사 대상은 다른데 예. 가다 보면은 하나로 수렴해. 그게 바로 윤건이에요. 윤석열, 김건희. 그렇죠. 그래가지고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제가 법관 출신이니까 약간의 우려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3특검이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도 좀 한번 희망을 걸어봅니다. 경쟁 체제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같이 하는데.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의 관심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김건희 특검에서도 다 하나같이 다 중요한데 저는 명태균 이슈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명태균 이슈 매우 중요하죠. 이거는 그냥 의혹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상 계엄의 배경이 된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거 내란 특검급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네. 김건희 특검이 아마 혐의가 최대일 거예요. 최다 혐의일 거예요. 그렇죠? 한 18개 사건 정도 제일 많아요. 제가 알고 있고 네. 내란 특검이 11개 그리고 네. 최혜병 특검이 4개인가 5개 이렇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의혹의 개수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김건희 특검이 더 그 정도로 많은 건데. 제일 많죠. 네,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건 내란 특검이지만 수사가 쉽지 않은 부분 또 이제 김건희 특검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또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자산이 뭐 예를 들어서 해외로 나갔다가 반출됐다 다시 들어온 뭐 어떤 흐름이 있다라든지 이러면 네. 해외에 자본 유출됐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오거나 이런 자금의 흐름이 만약에 있으면 외국을 거치는 수사는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대목이 이제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개수 예. 자체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내란 특검이나 이 최혜병 특검의 경우에는 사실 언론 보도로 많이 이미
그 나온 게 사실관계가 나온 게 많아요. 김건희 건 이제 시작이니까. 예, 주가 조작하고 뭐 명품백 정도는 사실은 이미 완성본이라고 보는데 나머지 것들 뭐 네. 고속도로 게이트라든지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하다가 덮거나 이제 시작인 사건도 김건희 특검에 많아서 개별 사건이 많다 보니까 네.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뭐 잘 하시겠죠. 음. 네, 잘 하시겠죠. 아니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국민들께서 관심 갖고 또 특검팀에도 힘을 실어 주셔야 또 이제 특검팀도 더 국민들의 성원을 힘입어서 네. 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니까 네. 하여튼 끝까지 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아마 이제 6월 말쯤에 이제 특검팀이 다 꾸려져 가지고 네. 아마 이제 7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특검의 시간 될 겁니다. 네. 이제 한 3달 정도. 네. 계속 더 달리겠죠. 길어질 수도 있죠. 한 반년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최장 연장하면 170일까지인가 아마 될 수 네, 있으니까 연장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길어질 겁니다. 아마 공소유지에서 뭐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는 기간까지 하면 2년 뭐 그렇죠. 봐야 되는 수도 있으니까. 네. 예, 근데 뭐 박지훈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뭐 이제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분들 다 이제 애국심에 또 예. 이분들이 또 실제 의지가 있어서 특검에 그 후보 추천에 지원을 하신 거고 받아들이신 거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월급이나 뭐 이렇게 많지 않아서 네. 자신의 어떤 기회비용을 다 날리면서도 2년이라는 시간을 이 특검에 투여해서 수사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진상규명에 힘써주신다고 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의로운 분들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네. 분의 이름 또한. 또 응원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네. 특검이 성과를 내야 되고, 어쨌든 나라를 정상화하는데 그 시작점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성과를 제일 먼저 낼 수 있는 특검은 저는 최혜병 특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수사가 많이 되어 있기도 하고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란만큼 심플해. 내란도 심플하지만 최혜병 특검도 그냥 윤석열이가 전화 돌리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냥 수사 외압을 한 거고 그 자체가 범죄거든요. 수사 외압을 넣은 것 자체가 직권 남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윤석열의 만행에 대해서 저는 최혜병 특검이 가장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네. 그 여건은 좀 되어 있다 그렇게 예. 봅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김경호 변호사라든지 네, 그리고 김정민 변호사라든지 그 박정훈 대령 병원이죠. 이런 분들도 아마 특검보로 심지어 이제 추천받거나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는데 이분들께도 아마도 이제 어느 정도 언질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추론도 가능해 보이고요. 실제 면면이 공개되면 우리가 그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용현에 대한 보석 가능성 계속 그 질문을 주시는데 요건 제가 그냥 답을 간단히 드리자면 일단 6월 27일이 구속기간 만료예요. 이게 6개월이기 맞아요. 때문에 만료죠. 만료인데 사실은 그 전에라도 별건을 통해서 또 구속기간을 또 연장을 시킬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해 재판은 6개월 만료가 되는 거지만 별건으로도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이건 특검하고 무관한 거야. 그냥 하면 돼. 네. 근데 안 할 거란 말이지. 의지가 없죠. 수사기관이 안 하는 게 지금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김용현 입장에서는 구속기간 만료까지 기다려서 나오느냐 아니면 그 전에 보석을 신청해서 보석의 제안을 받아서 나오느냐 이 두 가지밖에 이제 선택지가 없는 건데 네네. 제가 볼 때는 김용현이 나오면 또 국민 여론이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특검이 최대한 빨리 가동이 되고 특검이 가동이 되면 아마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사람은 일단 김용현이다. 그래서 김용현에 대해서 바로 영장부터 청구를 해가지고 절대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이걸 좀 제일 먼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검을 밤에 바로 다이렉트 지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간의 문제, 이것도 아마 고려한 판단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우려하시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김효은이가 나오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그럼요. 만약에 나오더라도 바로 특검에서 잡아 넣어야 됩니다. 바로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기가 좀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짜증나죠, 지기현 때문에. 그리고 뭐 윤석열도 아크로비스타에서 버젓이 걸어다니는 거 맨날 나오고 한강도 가고 최은순도 만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또 다른 이제 내란의 종사자들이나 내란범들이 수계급이죠, 수계급. 나온다고 사실은. 하면 이게 국민들이 평정심을 가지고 진짜 세상을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좀 다행인데 그나마요. 근데 이제 와서 또 내란범을 풀어준다? 그것도 기간 만료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공권력은 뭐 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주장 듣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특검이 오기 전에라도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특검도 좀 수사의 속도를 붙이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그 배경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